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려온 부산에서 이례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BK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오차법인의 접점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PK 지역 지지율이 41%를 기록하며 39%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38%대 득표에 그쳤지만 이를 넘어서는 수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산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공약이 나온 게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해수부, 그다음에 HMM 이런 부분들이 어필을 하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치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사는 본사 이전 재확인 등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여론조사에 잘 응답을 못 하시거든요.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다이얼 패드를 열어가지고 번호 누르고 이런 걸 잘 못 하시니까 실제 여론조사보다 한 2, 3%는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수 유권자의 응답 회피, 이른바 샤이보수 변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으로 인한 중도 성향 유권자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것으로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는 26일 조사 활동을 종료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대로 중단돼선 안 된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 올라 8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부산 경남 지역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진화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 대교에 올랐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입니다. 공약만 한다 해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후보한테 확답을 받고 싶은, 만나겠든지 통화를 하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습니다.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영화숙 재생원 등 과거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진상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출범 이후 속속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2기 진화위는 오는 26일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오는 11월엔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진화위는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법에 명시된 기간에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접수도 더 이상 받지 않다 보니 아직 접수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국회에 3기 진화위 출범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3기 진화위 출범을 공약으로 약속하고 진상조사를 이어가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아 권익연대 조윤환 대표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러려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정확한 피해 사실,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을 줘야 할 때가 온 거 아닌가. 현재 대선 후보 가운데 3기 진화위 출범을 공약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며 다른 주자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직원 모두가 동의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진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HMM 노조와 사측은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부산 시민의 표심을 낚으려 한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면서 2029년 개항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가 적기 개항보단 안전한 공항 건설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목적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속도를 내는 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사는 그러면서 필요하면 김해공항 일부 보완에 우선 활용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신속한 재입찰을 통해 적기 개항을 해야 한다는 부산시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직후인 내일 부산 광안리에서 첫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한 전 대표는 내일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광안리 해변을 따라 걸으며 시민들을 만나고 언론 브리핑과 선거운동원 격려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는 김문수 후보에게 극우 세력과 결별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의 계엄 책임론을 부각하는 전략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 중도와 보수 성향 유권자를 겨냥한 산토끼 특보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산토끼 특보단은 국민주권행동특별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교수와 장성,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총 10,000명 규모로 조직됩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압도적 승리보다 반드시 이기는 선거가 목표라며 중도층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라스칼 극장의 240여 년 역사상 첫 아시아인 음악 감독에 오른 클래식 부산 정명훈 예술감독은 오는 2027년 부산에서 라스칼라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라스칼라가 선보이는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를 2027년 9월 부산에서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부산과 이탈리아가 음악 간 교류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이 잇따라 개관하는 것과 관련해선 클래식 팬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씨를 잘 심고 키우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10대 A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에 5억 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해운대구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자녀를 잃은 유족의 아픔과 6년간 소송으로 겪은 고통을 감안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는 골대를 고정해야 할 앵커가 모두 빠져 있는 등 풋살장 관리에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운대구가 유족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퇴직금을 떼먹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한 에너지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부산 동구 자신의 업체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차고 직원 63명의 임금 8,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체불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모레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1.6도, 습도는 61%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지일이었습니다. CBS